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죠. 중요한 것은 이 반등 자체를 지켜낼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나스닥 시장은 일단 일봉상으로 추세가 오늘 새벽에 일단 돌았습니다. 추세 부분 지켜낼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수준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한국경제TV 출연하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에서 차트라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다, 그쵸? 시장 안에서 종목은 사실 변하는 부분이 크게 없는데, 시장 안에서 종목은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는데, 뭐가 좀 많이 변하냐 하면, 시장 안의 심리들이 좀 많이 변하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이제 시장 안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반도체가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많이 밀렸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가 오를 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했던 걸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서버용 DRAM이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 얘기들이 좀 많았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중심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DRAM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었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1월 11일 날 딱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1월 11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밀렸다, 그쵸? 밀리고 있는데, 두 번째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주가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DRAM 가격의 상승, 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미국의 공장이 좀 스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의 악재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반도체 현물 가격 일단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DXY 지수가 이번 작년 11월 달에 기점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1월 달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2월 달, 3월 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그 종목의 실적이 지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조금 세분해서 이제 좀 보실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 좀 되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하고 PC 게임만 나누어서 시장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해드렸던 얘기가, 이제 모바일 게임하고 PC 게임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몇 가지로 조금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예전에 이제 게임을 한번 히트 쳐본 적이 있는 회사.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C소프트가 되겠죠. 지적재산권을 넷마블에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뭐 장사를 하는, 계속해서 이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게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우리 웹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요즘 게임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전부터 게임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 또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전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 뭐 일단은 게임의 IP를 가지고 있는 뭐 회사들 같은 경우를 한 그룹으로 잡고, 두 번째 그룹은 그냥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제공해서 돈 버는 회사들, 여기 좀 약합니다. 그쪽 회사들은 좀 약하고요. 세 번째가 일단 자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본전치기 정도는 보통은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컴투스 게임빌 같은 회사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은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박스로 움직입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긴 차트로 자꾸 보면서 전체 흐름을 조금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도체도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얘기는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한 3년 됐나요? 4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장 안에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실 때는 하만 생각나시고 뭐 이러실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부분은 파워트레인 부분입니다. 자동차 안에서의 파워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전력용 반도체가 가장 큰 돈이 됩니다. 근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냐?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드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수입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의 수급이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부분이 우리나라가 안 만든다, 아직 안 만든다가 아니라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유통 부분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반도체 유통 관련된 회사들이 두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좀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 나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요.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렇죠? 저번에 제가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는 5분 내에 끝내라고 하던데 요즘 여러분들 그 신형 자동차 보시면은 신형 자동차 안에 다 디스플레이가 OLED로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요 OLED라든지 TV 부분의 IC, 파워 IC를 만드는 회사가 실리콘웍스입니다. LG 계열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전에 자동차용 반도체 협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글로벌로. 그거 할 때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도 못 가고 삼성전자도 못 가는데 실리콘웍스는 갔어요.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선두에 지금 서 있는 회사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하나 기억을 하실 게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냥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는 지금 웨이퍼 크기가 8 정도 됩니다. 8인치 웨이퍼에서 보통 만들고요. 요즘 이제 기술력으로는 12인치 웨이퍼까지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술력보다 지금 기술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중고 반도체 기계라든지 하는 부분 이거 하는 회사들도 시장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DB하이텍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DB하이텍은 기본이 8인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DB하이텍이 사실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제 12인치 갈 때 지금 얘들이 8인치 지금 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 지금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회사들 아니면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 팹립스 업체죠. 팹립스라고 하는 거는 그 팹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공장이 없이 그냥 설계만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회사. 여기는 파운드리 회사는 사실 좀 큰 회사들이 많아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니면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조인을 이제 정부가 시켜가지고 이제 팹립스 업체들을 좀 키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회사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파운드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대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설비 투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원익 IPS라든지 리노공업, 테스라든지 SNS텍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을 했던 네페스아크, 이거 검사 장비죠, 그렇죠? 한미반도체 뭐라는 회사라든지 코미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사물 인터넷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따로 그렇죠? 반도체라고 해도 이제 구분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보셨어요,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옆에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D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메모리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왜 중요하냐면, 요즘 여러분들 그 TV 보시면 넷플릭스라든지 하는 부분 다 보시죠. 유튜브도 보고요. 실질적으로 TV로 보기보다는 뭐로 많이 보냐 하면, 소위 이제 우리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은 이걸 다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쏴줘야 되잖아요. 스트리밍으로. 쏴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서버용 D램이 필요할 거고,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OTT 서비스,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트리밍으로 보는 이 서비스 자체가 더 커지고 있지 작아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 자체는 서버용 D램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 두 번째로는 시장 안에서 지금 인공지능 자동차, 버스 요즘 뭐 돌아다닐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인공지능은 사실 인공지능이 기반은 빅데이터가 되죠.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빅으로 모아야 되니까 서버용 D램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다, 그쵸? 여기에 이제 시장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하는 게 맞는데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85% 거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둘이 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95%가 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장 가동률이 95%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적다? 만약에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인데 이쪽 업황이 좋아서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익 성장세가 더블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건 더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게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오니까 더 팔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면 단순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공장 가동률이 100%니까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을 더 출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죠? 분량을 적게 내게 하는 거겠죠. 분량을 적게 내게 하는 부분이 바로 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후공정 관련된 회사들을 요 관련돼서는 한 3종목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YIK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추세가 안 돌아있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좋은 정보는 엄청 많아요. 시장 안에서 어떤 게 각광을 받을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추세 돌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윙이라는 3종목 정도 일단 검사 장비 쪽으로 일단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검사 장비는 사실 은발의 오줌누기죠. 이걸로는 아직 만족 못하죠. 뭐 해야 되겠어요?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서 장비를 더 많이 보유를 해야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이 생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건 옆집 똘똘이 엄마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아까 후공정은 대부분 검사 장비라고 말씀드렸고요. 전공정이 보통 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많이 오른 회사들도 있고 아직까지 못 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들 회사들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중에서 하나 더 구분을 하실 게, 자율주행이 하도 이제 시끄럽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또 따로 모아서 또 보시는 게 좋아요. 종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부분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하고 팹립스 업체들, 그런 회사들, 칩 업체들, 그런 회사들 따로 모아서 보시고, 아까 얘기를 했는 OTT의 성장이라든지 AI의 성장 부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서버용 D램 관련된 회사들, 장비 관련된 회사들, 검사 장비 회사들 따로 모아 놓으시고, 중복이 되더라도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은
AI 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은 따로 또 모아놓으세요. 왜 따로 모으냐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 안에서 이제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소외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나오는 걸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법규에서 자동차 보면 사이드 밀러가 있잖아요. 운전자 속에 옆에 있는 사이드 밀러는 법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죠. 뭐로? 카메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이 스마트폰이라는 사업 영역에서 카메라가 들어갔다면 이제는 자동차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드론에 카메라가 들어가죠. 이 드론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카메라 사용량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을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 차선 이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볼 때 카메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알고 계실 겁니다. 레이더로 보는 방법이 있고 라이더로 보는 방법이 있고 적외선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가가 가장 싼 부분이 카메라로 보는 거죠. 단지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닦아서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도 자율주행으로 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을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도 TV를 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이런 저런 이러면서 정리를 자꾸 안 시켜주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 확실하게 한번 해가시고 올해는 어쨌든 반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세가 돌아서 곧장 뭐 한 30% 40% 수익이 날 건지 아니면 좀 더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50% 70% 수익이 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100%뭐 200% 수익을 줄 건지 어차피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밀리면 50% 손실이잖아요. 그쵸?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밀렸으니까 근데 5,000원에서 10,000원 오르면 100% 수익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밀렸다가 추세를 턴하는지 그 타이밍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도 그 타이밍을 계속 노려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좋다 그러더니 계속 밀린다. 에이, 난 딴 쪽으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리면은 어차피 가는 산업의 어떤 길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 11시 한국경제TV에서 또 방송이 있으니까 저녁에 한국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